제일 처음 지역사회 간호에서 책은 234쪽이고요. 제일 먼저 이해 부분이 나오는데 이해 부분에서 뭐가 들어갈 거냐면 건강의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자, 건강 개념 들어가고 그 다음이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들어갈 거고요. 역사 부분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거의 안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다고 아예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좀 나올 만한 거를 좀 알려드리고 그쪽에 좀 포커스를 주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이 건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역사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적 투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건데 건강 부분은 좀 하겠습니다. 왜냐면 건강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자, 일단 건강에 대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할 겁니다. 맨 처음에는 전체적인 숲을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숲을 알려드리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쓸 때는 여러분들이 필기하셔도 되고요. 쓰기 좀 그렇다. 그럼 이게 듣기만 하셔도 돼. 듣고 나서 제가 책으로 줄은 쳐드릴 겁니다. 예, 책은 줄 쳐드리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수업하고 나면 두 번째 시간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긴 할 겁니다. 복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쪽지 시험이라는 걸 또 하나 갖고 올 거거든요. 근데 쪽지 시험이라고 해서 사지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가로 이렇게 뚝뚝. 그래서 다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다 답을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계속 끝까지 암기를 좀 해야 된다. 암기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일단 건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강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WHO 나옵니다. 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 이거는 그냥 잠자다가 누가 뚝 뚫려도 금방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하셔야 돼. 일단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상태, 사회적인 안녕 상태. 그런데 우리 책에는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플러스 영적인 안녕이 있을 거다. 네, 솔직히 지금 WHO는 요 세 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것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때 영적인 안녕이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예 들어간 건 아니고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게 그냥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살짝 빠졌는데 이게 우리 간호학 책에 아직도 들어가 있어요. 영적인 안녕이 마치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요거를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녕. 그럼 왜 말도 안 되느냐? 인간에게는 세 개의 영적인 욕구가 있대요. 하나는 남을 용서하고자 하고 남이 용서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대. 맞아. 나도 용서받고자 싶어. 우리 욕구 있어. 자, 두 번째는 자, 절대자와의 사랑을 주고받는데 이때 절대자가 누구냐면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결국 종교가 있으면 영적으로 건강한 거야. 종교가 없어? 영적으로 불건강한 거야. 말도 안 되지. 자, 세 번째 욕구는 뭐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는지 아세요? 나도 몰라요. 어떻게 태어나서 우연히 태어난 거 우연히 죽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왜 사는지를 알아야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거래.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금은 신체, 정신,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보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책은 없지만 요게 무슨 개념이냐면 한마디로 생활 개념이에요. 생활 개념. 그럼 생활 개념 말고도 뭐가 있었었나요? 예전에는요.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그래서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그래서 이거를 신체 개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건 의사가 고쳐줄 수 있어. 왜? 기계니까. 기계 나사만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신이 아픈 거는 이건 하느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보통 게 신체 개념. 그러다가 아니야 몸과 마음은 하나더라.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더라.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돼. 그게 뭐냐면 심신 개념입니다. 심신 개념. 그리고 이제는 몸과 마음뿐이 아니라 사회생활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생활 개념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 결국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신체 개념이 심신 개념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생활 개념으로 바뀌었구나라고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WHO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자, 어때요? 이 개념 자체가 어때요? 절대적이지. 이래야 돼. 이거 아니면 불건강한 거야. 라고 절대적으로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마디로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WHO는 굉장히 큰 데인데 여기서 제시한 건강의 정의가 절대적이고 정적이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는 이거 선택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정의. 자,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보는 건강의 정의. 요게 반대예요. 자, 절대적?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자, 상대적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아, 과거에 비해서 나는 건강하다. 또 뒷집 할머니에 비해서 나는 건강하지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 그리고 건강은 동적인 거야. 그리고 다시 말해서 역동적인 거라는 거죠. 건강은 움직이는 거지. 내가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좀 이따 아플 수도 있고 내가 아프다가도 건강할 수도 있지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에서 보는 건강의 정의는 상대적이고 역동적이다.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것뿐이냐? 아니에요. 자, 우리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 되게 많죠? 이걸 임상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임상적인 건강 상태. 근데 우리 지역사회는 임상적인 것보다는 기능적인 걸로 본다는 거죠. 기능적인 건강. 뭔 소린데요? 자,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사고로 팔다리는 좀 너무하고 내가 팔을 다 잘랐어.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화가 난 말이에요. 그림 너무너무 그리고 싶어. 그래서 입으로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 그럼 나는 기능을 잘하는 거잖아요. 나는 비록 팔이 없지만 입으로 그림을 잘 그려, 기능을 잘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자,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의정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병원에 가면 개인이 많이 아플 거예요. 개인이 아픈 것보다는 우리 지역사회는 집단이 아픈 것 또는 지역사회가 아픈 거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사회 건강을 더 중시 여긴다. 자, 개인이 암만 아프고 암에 걸려도 별 신경 안 써요. 근데 그 지역사회, 그 집단에 콜레라가 나타났어? 그거에 먼저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게 지역사회에서 바라보는 건강의 정의다. 그래서 이게 한 번쯤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의 정의 한 번도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요거를 그냥 쓰라는 시험 문제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세요. 상대적이고 역동적이고 기능적인 건강, 집단 지역사회 건강을 중요시 여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럼 이거 말고도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그중에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논드. 자, 스미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 나올까봐 제가 이제 써놓긴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라논드가 훨씬 더 유명해요. 자, 라논드는 건강은 4가지 요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4가지 요소가 뭐냐면 하나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개인 개인 생리, 그리고 환경, 보건의료 시스템. 요 4개에 의해서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본인의 생활 습관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선배가 있었었는데요. 이 선배 이름이 철수 선배예요. 근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가 철주 선배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술, 담배를 전혀 안 하다가 대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담배를 하는데 술에 피리 꽂힌 거예요. 술도 특히 소주에 피리 꽂힌 거예요. 소주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근데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안주를 안 먹고 소주병을 꼭 찾고 다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콜짝콜짝 먹고 또 캠퍼스에서 콜짝콜짝 먹고 항상 취해 있었던 기억이 나요. 키도 되게 컸거든요. 한 185 정도 됐고 등치도 엄청 났거든요. 그랬는데 항상 술에 취해 있어갖고 맨날 우리 후배들 보고 이쁘다 그럼 물론 저보고도 예쁘다 그랬죠. 그렇다고 제가 좋아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랬던 선배가 1학년 때 엄청 술 드시고 2학년 때 드시고 3학년 때 먹더니 4학년 때 수업하는 도중에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래갖고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갔죠. 응급실 갔더니 중환자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상태가 되게 안 좋긴 하는구나. 결국 그걸로 돌아가셨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우리가 끔찍하게 야, 술을 3년 동안 죽창 쌌자 먹으면 결국 죽는구나를 알게 됐어. 이거예요. 생활습관. 그래서 개인의 생활습관이 그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라논드. 그래서 라논드는 생활습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 그렇다고 이게 좀 문제 날 것 같진 않을 것 같긴 해. 하여튼 그렇다고 안 나온다고 무조건 안 해오지 마시고 좀 알고는 계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고, 자, 여기까지 줄을 좀 쳐보겠습니다. 자, 234쪽. 거기 보이시죠? 세계보건기구의 건강개념 1998년에 영적인 개념이 한번 들어갔었다가 지금은 안 들어갔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 신체, 정신, 사회, 그리고 영적인 안녕의 완전한 역동적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제가 분명히 건강의 정의를 여기는 정적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역동적인 상태니까 역동적이니까 역동적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로는 역동적이긴 하지만 이래야 한다라고 딱 정적인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말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말에 현혹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안녕이라는 게 뭔데? 뭐 신체적인 안녕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정신적인 안녕도 무슨 뜻인지 알겠어. 사회적인 안녕이 뭔지 모르겠어. 자,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기로 했죠. 그럼 학생의 입장이란 말이야. 그럼 학생으로서 제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앉아있어. 물론 앉아있으니까 엉덩이도 아프고 정신도 하나도 없어. 그래도 여기 앉아있잖아요. 사회적 역할 잘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사회에 있어서 그 사람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안녕,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리지 않아도 되지? 예, 그런 거를 영적인 안녕이라고 한다. 자, 2번이에요. 자, 지역사회에 초점을 둔 건강의 개념.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중요하니까 좀 외워두자라고 한 거고요. 자, 1번 보세요. 상대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이다. 자, 뭐의 반대예요? 절대적이고 정적인 개념의 반대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건강을 임상적인 관점보다는 기능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두 팔이 다 잘린 화가가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 입으로 붓을 들어서 이런 게 기능적인 관점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건강을 정의하기보다는 지역사회나 인구 집단의 건강을 정의한다. 예, 맞아요. 요 세 개.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외우지 마세요라고 해도 외우시더라고요. 워낙 자주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나올 거니까 좀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옆에 가시면 여러 학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미스, 눈에 보이시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라논도 보이실 겁니다. 자, 스미스는 건강의 모형을 4가지로 제시했어요. 임상적 모형, 역할 수행 모형, 적응 모형, 행복 모형. 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또 막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기출문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 같아도 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같아도 외우기는 할 겁니다. 하여튼 알아는 두세요. 그렇다고 너무 시간적 투자는 많이 하지 마시고요. 자, 임상적 모형, 역할 수행 모형, 적응 모형, 행복 모형. 제목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체크 포인트 보시면 이 뜻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임상적 모형은 불구 질병의 증상이 없어. 건강한 거죠. 근데 있어. 질병인 거지. 자, 역할 수행 모형. 자, 사회적 역할 잘해. 건강한 거야. 사회적인 역할 못해. 질병인 거야. 그렇죠? 자, 적응. 자, 환경에 적응을 잘해. 건강한 거지. 환경에 적응을 못해. 그러면 불건강인 거죠. 자, 행복, 자아 실현을 해.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무기력이 빠졌어. 그러면 질병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뜻은 외울 필요가 없겠구나. 그 앞에 있는 뭐 단어만 외우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라논드입니다. 자, 4가지에서 좌지우지된다 그랬죠? 이 중에 생활 방식, 이거를 제가 칠판에는 생활 습관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생활 방식, 옆에 퍼센트 있을 겁니다. 50%가 관여를 한대요. 되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50%니까. 그 다음에 인간 생물학,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환경 20%, 제일 작은 게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체계가 뭔데요? 자, 이게 뭐냐면 보건의료 전달 체계. 말 그대로 그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예방 위주냐 치료 위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치료 위주야. 그럼 건강이 조금 못하겠구나. 근데 그 나라가 예방 위주야. 그럼 그 나라는 조금 건강하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치료 위주예요? 예방 위주예요? 그렇지. 치료 위주지. 우린 아파야 치료해주지 미리미리 예방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영국은 예방 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요 4개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한 사람 누구세요? 라논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라논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가로 2번의 두 번째 줄. 자, 환경과 보건의료 체계 역시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요소이지만 무엇보다도 신선한 것은 생활 방식이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하나라고 명시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신선한 건 요거라는 거죠. 그래서 3번입니다. 생활 방식으로 결정된다 건강은 결국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관찰한다는 거야. 제가 아까 도입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양대 산맥이 있다.
그게 뭐였었어요? 1차 보건의료하고 건강증진이 있다. 얘기를 했죠. 이 중에서 건강증진의 원형이 누구야? 라논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논드는 끈을 놓으시면 안 돼. 건강증진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라논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과 건강,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체계 모형, 우리 체계 이론 배우실 거거든요. 그거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자, 기능적 모형, 기능을 잘해, 건강한 거지. 발달 모형, 가장 발달이 잘 됐어, 건강한 겁니다. 임상 모형, 자, 임상적인 증상이 없어, 건강한 거지. 자, 적응 모형, 적응을 잘해, 건강한 거지.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겠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고, 자, 지금까지 저 공부하면서 외우라는 거 몇 개 없었습니다. 외우라는 거 WHO 저 세 개하고 요거 지역세 건강에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제발 외우라는 거 많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요 두 개는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본격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 4번 보세요. 건강의 개념 정의에 대한 접근. 그래서 모델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제목만 칠게요. 1번에 생의학적 모델, 자, 옆으로 가시면 생태학적, 세 번째 사회생태학적, 그 다음에 네 번째 총체적 모델. 요 4개는 한 번도 문제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요 4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줄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봤으니까 대답해 주셔야 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생의학적 모델. 생의학적 모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지, 생태학적 모델. 자, 세 번째 뭐라고요? 말 크게 하셔야 돼. 그렇지, 사회 생태학적 모델.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총체적 모델. 자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말을 자꾸 중얼거리다 보면 내 말을 한 거를 내 귀가 들어. 그래서 암기가 된다는 거죠. 자꾸 얘기를 해야 돼.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고개 끄덕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말하고 내 귀가 듣게끔. 그리고 내 글씨 쓰면서 내 글 쓰는 거를 눈으로 보게끔. 이렇게 하셔야 돼. 자, 4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심신이원론부터 시작을 해요. 아까 심신이원론 얘기했죠. 신체 개념. 그래서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그래서 얘는 마음이고 얘는 몸이에요.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마음이 아픈 건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고, 몸이 아픈 거는 우리 의사가 고쳐줄게 하는 게 심신이원론.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몸 안에 균이 들어가. 이 몸을 숙주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숙주 안에 그 다음에 병원체가 들어가 큰 병이 생기는 거죠. 근데 숙주에서 병원체가 빠져나갔어. 그럼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거야. 결국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를 우리 생의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생태학. 자, 생태학은 하나가 더 생깁니다. 숙주, 그 다음에 병원체, 그 다음이 환경. 그리고 여기서는 아예 그림까지 그려요. 그림까지 그려서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게 환경이고, 이게 병원체고, 이게 숙주야. 그래서 병원체, 숙주, 환경. 이게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균형이 깨지면 균형이 깨져. 이게 무거워지든 이게 무거워지든 그럼 나는 병에 걸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역학에서 또 얘기할 거거든요. 일단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요 3개가 관여를 한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자, 사회생태학적인 모델은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병원체 환경이 묶어서 환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개인 행태가 들어가요. 개인 행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생활 습관, 습관이에요. 개인 습관. 그래서 요 3개가 관여를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물론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총체적 모델입니다. 총체적 모델은 자, 숙주 내려옵니다. 근데 생리로 개인 생리로 내려와요. 개인 생리. 환경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개인 행태가 이제 생활 습관으로 내려옵니다. 하나 더 생겼는데 이게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체계. 그래서 4개로 내려옵니다. 이거 뭐랑 똑같은데? 누구랑 똑같죠? 그렇죠. 조금 전에 했던 라논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라논드가 얘기한 게 총체적 모델인가 봐. 예,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근데 물론 조금 달라요.
아까 라논들은 뭐랑 뭐를 똑같이 봤냐면 생리하고 환경을 똑같이 봤죠. 근데 총체적 모델은 아니야.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인체 생리가 두 번째고 환경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보건으로 치겠다라고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는데 구성 요소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총체적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냐면 일단 제목은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실 때 말로 외우지 마세요. 그럼 내가 착각한단 말이야. 꼭 글로 쓰세요. 그래서 글로 쓰다 보면 여기 그 가운데 손가락이 여기 굳은 살이 베거든요. 굳은 살 베기도 그냥 하세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손이 아파서 여기다 헝겊을 두르고 어떤 때는 손수건 두르고 제가